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1년간 10배나 성장했습니다. 꽤 많은 성장을 한 거죠. 굉장히 폭풍 성장을 했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사실 강력하게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곧 상장을 한다라고 하죠. 뭐 3분기 예상하고 있지만, 공모를 3분기 예상하고 있지만, 어쨌든 상장을 한다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과 함께 바닥부터 날아오를 수 있는 1년 동안 10배나 상승했기 때문에 그동안 바닥에 처박혀 있다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날아오를 수 있는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찐 대장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시장에 또 나오고 있는 이슈 중에 뭡니까? IPO 재시동, 재가동을 한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올 3분기 내 글로벌 진출 가시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합니까? 상장 구체적 논의를 하고 있고, 연내 코스피 시장 상장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최근 상장 주관사 선정에 이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기업 공개 IPO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제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늘 얘기하지만 어떠한 기업이 상장이 되는데 있어서 그 기업이 이슈를 다 받을 수도 있지만, 자, 뭐가 될 수도 있냐고 하면은 그 기업 상장과 함께 다시 한번 반사이익을 받는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상장이 다가온과 동시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 할 수도 있다? 분명히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관련주들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오늘은 무엇을 설명드리고 싶냐고 하면은 과거 카카오 모빌리티 이슈와 함께 이슈가 카카오 모빌리티와 함께 뭐 움직였던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고 하면은 바로 뭡니까? 자, 카카오 모빌리티 계약에 뭐가 움직였다? 쑥 들썩이는 자전거 주였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뭐 한다고요? 자전거 종목들이 카카오 모빌리티와 협업에 대한 기대감에서 들썩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고 하면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근데 왜 자전거인데 왜 전기차라고 하셨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기차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어찌됐든지 지금 자전거가 많은 분들이 시장의 생각보다 이게 소외받고 있고, 생각 이상으로 조용히 움직이는 게 뭐다? 자전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고 하면은 이 종목이 자전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더 크게 성장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뭐 해야 된다? 바닥에서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뉴스를 봐도 뭐라고 합니까? 자, 2022년 3월 15일 기사죠. 자, 전기자전거 뭐다? 소리 없이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조용하게 올라가고 너무나도 조용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기자전거에 대한 중요성이라 해야 될까요? 시장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심 모빌리티 혁신 2025년도에는 48조 원을 전망할 정도로 일단은 작은 시장은 아니란 거예요. 굉장히 큰 시장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이 전기자전거가 뭡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또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다? 사실은 코로나 플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발 반사이익을 통해서 가져가는 게 사실은 뭐다? 이 자전거란 거예요. 유가 상승에 따른 이 자전거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슈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 보면 뭐라고 해요? 이동에다가 운송에다가 레저까지 고유가 시대 기름값 부담 없는 전기자전거가 주목되고 있다. 전기자전거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 나온 뉴스죠.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기자전거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출퇴근, 통학, 배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뭐 지난해 대비 약 2배 이상 판매가 되고 있고,
고유가라는 변수로서 전기자전거 수요는 계속 커질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게 뭐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뭐 다르다면 다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뭡니까? 뭐 유가에 따른 이런 것보다는 이 기름값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본 같은 경우 교통에 대한 교통비, 이 교통비라든지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실제로 일본 사람들도 결국에는 뭐예요? 이 출퇴근 통학 배달하는데 많이 이용하는 게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전기 자전거는 아니라 자전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사실 유가 상승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옆 나라 일본과 비슷하게 전기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라든지 일본만의 문제라고 하면은 사실 이걸 사라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다? 미국에서도 뭐다? 전기 자전거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보면은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산업 전문가들은 뭐라고 해요? 한 해 미국에서 약 50만 대 전기자전거가 판매된 걸 수정하는데 퓨리서치 센터가 조사한 전기자동차 판매 대수인 23만 대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다. 실제로 자동차보다도 뭐가 더 인기가 많았다? 전기 자전거가 인기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전기차라고 표현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이게 나오죠. 현재 뉴욕타임즈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는 뭐다?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 자전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기를 가지고 가는 게 똑같기 때문에 전기를 가지고서 굴러가는 게 똑같기 때문에 뭐다? 전기차는 많이 팔리는 전기차는 오히려 자동차가 아니다 뭐다? 자전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전기차가 세계에 점점 이슈화가 되고 상용화가 되고 그러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어마어마한 급성장했던 것처럼 지금 앞으로 전기 자전거의 시장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주워 담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이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붐이 불고 있는 게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전기 자전거 판매 대폭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말고도 보면 뭐라고 해요? 그냥 유럽에서 대세가 된 전기 자전거 유럽은 어떻게 전기 자전거의 천국이 됐냐? 유럽은 흔히 자전거 천국이라고 부른다. 자전거 도로와 주차장 하면서 유럽 같은 경우도 이미 전기 자전거에 대한 원래부터 자전거를 좀 많이 타긴 했지만 그래서 이미 전기 자전거가 오히려 출퇴근 이동 수단으로 자리를 매겼고요. 그 다음에 시장 규모 같은 경우도 매년 9% 정도는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지금 걸음마 수준이라고 하죠. 그럼 지금 이 세계적인 분위기가 전기 자전거에 대한 이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전기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 투자, 보조금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 인프라 확충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면 전기 자전거 관련된 수혜주들은 그냥 날개를 달고 가야겠죠. 그냥 바닥에서 놀고 있던 애기 때문에 날개 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된다? 전기 자전거를 사야 된다. 자전거 사야 된다. 전기 자전거 관련 종목을 사야 된다. 실제로 이 자동차를 만드는 BMW 오토바이 알죠? 할리? BMW 할리 같은 경우도 이제 뭐예요? 전기차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전기 자전거 더 인기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하겠다? 전기 자전거를 만들겠다. 전기 자전거를 만들지도 않던 애들이 전기 자전거를 만들겠다고 선언할 만큼 지금 시장이 시장이 앞으로의 시장의 성장성을 기대해볼 만하다. 정말로 지금이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전기 자전거가 이 판매량이 전기차보다 전기 자전거가 더 앞서고 있거든요. 그럼 진짜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기 자전거 관련된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보면은 지금 이제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특수성이 있긴 있어요. 최근에는
고유가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봄 성수기라든지 하면서 전기 자전거 매출이 2배 성장한 게 겹 호재를 맞은 건 맞아요. 이제 뭐 여기다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뭐 하긴 한데 보면은 진짜 실적이 어떻습니까?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 판매율이 132%, 이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는요 1분기 판매가 벌써 뭐다 작년 실적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2분기, 3분기, 4분기 그냥 완전히 그냥 완전히 죽서도 적어도 뭡니까? 우리가 실적만 봐도 작년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실적 가치 투자 성장으로서도 일단 못해도 뭐한다? 우상향은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게 뭡니까? 1년 새 영업이익이 10배나 증가했다. 10배나 증가했다. 그래서 자전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많아서 그걸 뭐 다 사셔도 전 나쁘지는 않다 생각을 해요. 뭐 보면은 대충 대표적인 게 삼천리 자전거라든지 알톤 스포츠 이 두 가지는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건데 여기다 뭐 이렌텍이라든지 파워로직스라든지 SPG 뭐 여기 뭐 추가적으로 기타 등등 뭐 몇 개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 어찌됐든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앞에 얘기한 게 뭐예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또 뭐합니까?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상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과 이 전기 자전거 이 모멘텀을 두 가지에 가지고 갈 만한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왠지 구린내가 나는 거예요. 구린내가 나는데 왜? 뭐가 구린내가 나냐고 하면은 자, 보면은 오늘 어쨌든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알톤 스포츠라는 종목이에요. 알톤 스포츠라는 종목인데 왜 구린내가 나냐고 하면은 자, 봐봐요. 알톤 스포츠가 뭐라고 합니까? 상패 위기 알톤 스포츠가 5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대요. 언제요? 작년에요. 그리고 올해도 실적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상패 위기라는 거는 알톤 스포츠가 뭐 했다? 실적이 개구렸기 때문에 그냥 주가가 내리 하방으로 밀렸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그냥 급락 했다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그럼 이제 알톤 스포츠가 주가가 계속 보면은 자 일단 차트를 볼게요. 실적이 개쓰레기니까 이렇게 쫙 밀리잖아요. 쫙 밀리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밀리던 종목이 상패 위기를 면했다고 했잖아. 상패 위기를 면했으면은 이제 뭐 물렸던 주포라든지 탈출을 해야 돼. 작업을 해야 돼. 뛰어야 돼. 날려야 돼. 날려야 되는데 사실 중요한 건 이슈거든요. 이슈야. 이슈 엮는 게 뭐 다라고 하지만 이슈가 중요한 건데 지금 시장이 뭐다? 자, 전기 자전거라는 이슈가 사실상의 시장에서 얼마나 강할지 모르겠어요. 왜? 개인 투자자가 썩 좋아하는 이슈는 아니니까. 전기 자전거를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관심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이슈다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야? 여기서 카카오 모빌리티를 엮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과 함께 전기 자전거를 엮는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알톤 스포츠가 지금 자리에서 대파동을 가지고 오기에는 충분한 먹잇감이랑 먹잇감. 왜? 자, 보면은 과거에 알톤 스포츠가 뭐합니까? 알톤 스포츠가 주가 장중에 대폭 올랐는데 뭐 때문에? 카카오 모빌리티의 전기 자전거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자전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전에 큰 상방 시세를 보였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다시 상장 이슈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알톤 스포츠를 가지고 작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이것도 하나의 매매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이제 월봉상에 60월봉선이 있습니다. 60월봉선이 있고요. 65월봉은 연으로 치면 5년입니다. 이거는 제가 길게는 설명 안 드릴게요. 5년인데 보통의 시장의 테마의 순환이라고 하죠. 테마의 순환은 5년 주기로 돌아와요. 이게 대선이 5년마다 껴있기 때문에 테마의 섹터의 큰 사이클은 보통의 늦어도 5년 내로는 이 아무리 바닥에서 놀던 종목도 5년 동안 아무 이슈도 없었다라고 하면은 대파동을 나타낼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게 테마의 순환매. 그래서 우리가 뭘 보냐고 하면은 이 60월봉이 사실 중요한 게 이 5년이죠. 5년 동안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이 60월봉 아래 있던 종목이 60월봉 위에서 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하느냐? 슬슬 작업을 할 준비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동안 테마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테마리 엮으라는 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은 과거에 지금 코로나 이슈를 빼면은 이 구간이 차트의 바닥이죠. 코로나 여파를 빼면은. 그래서 이때 이탈했다 다시 여기서 물량 모으고 다시 한번 돌렸을 때는 12,500에서 15,000까지도 충분히 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 뭐다? 뭐 삼천리 자전거, 뭐 이렌텍, 뭐 파워로이스, SPG 등등 많지만 오늘 전기 자전거 찐 대장주로서 큰 시세가 기대되는 종목은 알톤 스포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황적으로서 길게 모아가는 종목 말고, 이렇게 막 길게 이거 언젠간 가겠지 부르는 종목 말고, 내가 아직 바닥에서 놀고 있으면서 빠르게 급성장할 만한 종목, 빠르게 급등할 만한 종목을 내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선취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제가 늘 이제 어플에 글을 올려드린다고 했죠. 보면은 구글 플레이어에 이렇게 진이강태공을 검색하시면 어플이 나와요. 단기 관심 종목이라든지 장투 승부 종목 올려드리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뭐 하시라. 들어가시면 이제 꾸준하게 제가 웬만하면은 주말 제외하고 매일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니까 꾸준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매수를 하시면은 분명히 단기적인 큰 시세를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